여보,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35년간 전국의 식품 공장과 농수산물 시장을 누비며 먹거리의 진실을 파헤쳐 온 건강 먹거리 전문가 박한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95세이신데 아직도 진료실에 나가시는 신경과 전문의세요. 40년 넘게 치매 환자만 3,450명 이상 보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제가 밥을 국에 말아 후루룩 먹었더니 수저를 탁 내려놓으시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한결아, 너 지금 치매 걸리려고 작정했냐? 태어나서 이렇게 호되게 혼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치매 걸린 환자들이 공통으로 매일 드시던 음식 3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2가지를 제가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먹거리를 파헤쳐 온 제가 정작 매일 먹는 밥상에서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냉장고부터 정리하고 그 음식들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제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렸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김옥순 할머니가 며느리 이름을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셨거든요. 이 음식 3가지를 끊었더니 1달 반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비싼 약을 쓴 게 아닙니다. 안 먹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매 예방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워져서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겁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냉장고에서 빼기만 하면 됩니다. 안 사면 되니까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혹시 요즘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거나 식사 후에 뭘 먹었는지 가물가물하신 분, 댓글에 숫자 1번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위. 식후 믹스커피입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3위가 뭡니까?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너 밥 먹고 나서 뭐 마시냐? 믹스커피요. 식후에 한 잔 해야 개운하잖아요. 그거 당장 끊어.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밥 먹고 믹스커피 한 잔이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 어르신들 식후 믹스커피 한 잔이 얼마나 큰 낙인데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온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최정자 할머니. 이분이 식후마다 믹스커피 한 잔이 유일한 낙이셨어요. 하루 3끼 드시고 3잔씩 무려 30년을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셨어요. 장 보러 마트에 가시면 뭘 사러 왔는지 까먹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나중엔 같은 물건을 이틀 연속으로 사오셨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두부가 3모나 쌓여 있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 박 선생님, 요즘 들어서 자꾸 깜빡하고 방금 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밥 드시고 믹스커피 드시죠? 매일 마시죠. 그게 왜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믹스커피 안에 들어있는 프림입니다. 프림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기름 덩어리예요. 우리 집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때가 끼면서 막히죠. 우리 뇌 혈관도 똑같습니다. 프림 속 기름이 뇌 혈관에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어요. 거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뇌세포가 이중으로 망가진다고요. 선생님 말씀이 딱 이거였습니다. 식사하고 입가심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딱 하지. 그게 뇌 혈관을 막는 기름 덩어리를 마시는 거야. 뇌가 숨을 못 쉬어. 저는 좋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수치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속혈당 측정기 차고 직접 해봤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믹스커피를 마셨을 때하고 블랙커피를 마셨을 때하고 비교했어요. 결과요? 믹스커피 쪽이 혈당이 확 치솟더라고요. 같은 식사인데 말입니다.
이걸 눈으로 보는 순간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아예 끊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블랙커피를 연하게 타서 마시면 됩니다. 블랙커피에는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같은 커피인데 프림하고 설탕만 빼면 독이 약으로 바뀌는 겁니다. 최정자 할머니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냐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나니까 마트에서 장 볼 때 메모 없이도 뭘 사러 왔는지 기억이 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우셨어요. 박 선생님,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30년이나 했네요. 3위가 믹스커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한테 2위를 듣고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직접 나서서 경고한 음식인데 우리 어르신들 냉장고에 거의 다 들어있는 겁니다. 2위, 분홍 소시지, 스팸,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선생님이 2위를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한결아, 가공육 분홍 소시지, 스팸, 햄, 이것들이 진짜 무섭다. 그게 왜요? 단백질 아닙니까? 단백질은 맞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뇌한테는 독극물이야. 저는 35년간 식품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소시지가 왜 분홍색인지, 왜 안 썩는지 저는 압니다. 색깔을 예쁘게 내고 오래 보관하려고 넣는 게 있어요. 이름은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부제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뇌세포를 직접 죽이는 독한 물질로 바뀝니다. 제가 내돈내산으로 시중에서 파는 소시지 5종류를 사서 공인기관에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결과요?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제가 100만 원 들여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은 결과만 가져가세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연구가 있어요. 13만 명을 무려 43년간 쫓아가면서 조사한 겁니다. 가공육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신 분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았대요. 더 놀라운 건요. 가공육을 한 번 더 드실 때마다 뇌 나이가 거의 2년씩 더 늙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시지 하나 집어 먹을 때마다 뇌가 2년씩 늙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가공육 대신 견과류나 콩을 드신 분들은 치매 위험이 확 줄었다고요. 같은 단백질인데 뭘 먹느냐에 따라 뇌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종만 할아버지. 이분이 혼자 사시면서 반찬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매일 스팸을 구워 드셨어요. 짭짤하니까 밥도둑이라고 좋아하셨죠. 그렇게 5년을 드셨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 거예요. 30년 넘게 썼던 비밀번호가. 그때부터 무서워지셨대요. 저한테 연락하셔서 식단을 여쭤보시길래 제가 딱 하나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스팸 대신 계란 장조림 해 드세요. 우리 집사람이 한식조리 기능장인 거 아시죠? 맛없는 건강식은 죽어도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 집사람이 알려준 방법이 있습니다. 계란 삶아서 간장에 마늘이랑 꽈리고추 넣고 조리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나요. 스팸보다 쉽고 짭짤한 맛은 그대로입니다. 박종만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나니까 비밀번호가 다시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스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진작 알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선생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반찬 없을 때 분홍 소시지나 햄 구워 먹지. 짭짤하니 밥도둑이지? 아니야. 그건 네 머릿속 지우개야. 팝도둑이 아니라 기억도둑이었던 겁니다. 2위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해당 안 되는데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1위는 다릅니다. 저도 매일 했고 여러분도 거의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수저를 탁 내려놓게 만든 바로 그겁니다. 자, 1위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선생님한테 혼난 이유입니다. 물에 밥 말아 먹기입니다. 우리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매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왜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소화 잘 되라고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 어르신들 입맛 없을 때 찬물에 밥 말아서 한 그릇 후루룩 드시잖아요. 국에 밥 말아 드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결아, 밥을 물에 말면 씹지 않고 넘기게 돼. 여기서 두 가지 재앙이 시작된다. 첫째,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피를 보내는 펌프라고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을 때마다 뇌로 가는 혈관이 펌프질을 합니다. 그런데 물에 말아서 그냥 넘기면요. 이 펌프가 멈춥니다. 뇌가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둘째, 침이 안 섞인 밥이 위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혈당이 미친 듯이 올라간대요. 선생님 표현이 딱 이거였습니다. 뇌가 설탕물에 절여지는 거야. 저는 수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바로 실험했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 차고 같은 양의 밥을 하나는 꼭꼭 씹어 먹고 하나는 물에 말아 후루룩 먹었습니다. 결과요? 물에 만밥 쪽이 혈당이 40에서 60 가까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같은 밥인데요. 씹느냐 안 씹느냐 차이만으로 이걸 눈으로 보는 순간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입맛 없을 때 물이나 국에 밥 말아 드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 숫자 2번 눌러주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매일 그랬던 사람입니다. 함께 고쳐 나가면 됩니다.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또 계셨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5세 이수님 할머니. 이분이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식사하시면서 맵기 물에 밥을 말아 드셨대요. 씹기도 귀찮고 입맛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3년을 드셨는데 어느 날 가스불을 켜놓고 까먹으셨어요. 다행히 딸이 전화해서 알려줘서 큰일은 안 났지만 그날 딸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딸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할머니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 물에 밥 말아 드시지 마시고요. 김에 싸서라도 꼭꼭 씹어 드세요. 한 입에 20번만 씹어 주세요. 할머니가 처음엔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세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입속에서 밥알이 다 사라질 때까지만 씹으세요. 그게 대충 20번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박 선생님, 엄마가 요즘 가스불 끄는 걸 안 까먹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무슨 꿈 꿨는지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 말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밥 먹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할머니의 일상이 돌아온 겁니다. 선생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입맛 없다고 찬물이나 국에 밥 말아서 호로록 먹지. 이게 치매로 가는 고소결차야. 씹지 않으니 뇌가 잠들고 혈당이 튀어서 뇌세포가 기절해. 소화 잘 되라고 먹었는데 뇌는 굶어 죽고 있었던 거야. 이리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절반밖에 모르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알려주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간만 지키면 뇌가 알아서 청소한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선생님이 시계를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한결아, 지금 몇 시지? 저녁 7시요. 좋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넌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게 내가 95세까지 머리가 멀쩡한 비결이야.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것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밤 10시쯤 되면 출출하잖아요. 떡 한 조각, 과일 한 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면 뇌에서 청소부가 나옵니다. 낮 동안 뇌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예요. 이 쓰레기가 뭐냐면요.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독한 찌꺼기입니다. 이걸 밤마다 깨끗하게 치워줘야 뇌가 건강한 건데요. 밤에 뭘 먹으면 이 청소부가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음식 소화시키느라 바빠서 뇌 청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집에 청소 아줌마가 왔는데 갑자기 설거지부터 빨래까지 시키면 방 청소는 못 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이겁니다. 밤에 먹으면 뇌 쓰레기가 안 치워진다. 안 치워지면 치매가 온다. 그러니까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만 마시자. 이게 핵심입니다.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0세 한복순 할머니. 이분이 저녁마다 드라마 보시면서 과일이랑 떡을 꼭 드셨대요. 그게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셨다고요. 그런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셨대요. 병원에 가면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이 말만 듣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박 선생님, 아침마다 머리에 안개가 껴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딱 하나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녁 7시 이후로 물만 드세요. 드라마는 보셔도 됩니다. 손에 든 떡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처음엔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출출하시면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잔 드세요. 배가 좀 편해집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데 머리가 맑아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밤에 떡 하나 안 먹었을 뿐인데 아침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끝이 아니셨어요. 뜬금없이 이러시는 겁니다. 너 음료 마실 때 빨대 쓰냐? 네, 편하잖아요. 당장 끊어. 빨대로 쭉 빨아 마시면 입안 근육을 안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씹는 것처럼 입을 움직여야 뇌에 피가 돌거든요. 빨대는 그걸 막아버립니다. 컵에 입을 대고 천천히 마시는 게 뇌를 살리는 습관입니다. 95세 어르신이 빨대를 안 쓴다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뭘 먹으면 되느냐? 선생님 만나고 나서 제 식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하루 식단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비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다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입니다. 현미밥에 계란 장조림, 김, 된장국.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꼭꼭 30번 씹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씹는 게 뇌에 피를 보내는 펌프라고. 아침부터 이 펌프를 힘차게 돌려줘야 하루 종일 머리가 맑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식조리 기능장인 거 아시죠? 맛없는 건강식은 죽어도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 집사람이 현미밥을 맛있게 짓는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현미를 밤새 물에 불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찰기가 생겨서 백미처럼 부드럽습니다. 이거 하나면 현미밥 퍽퍽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거뜬합니다. 점심입니다. 고등어 구이에 두부, 채소 반찬. 고등어가 왜 좋으냐면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뇌한테 영양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여기에 두부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두부가 마트에서 얼마입니까? 1,000원이면 한 모 삽니다. 1,000원짜리 두부가 몇만 원짜리 건강식품보다 뇌한테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비싼 건강식품에 쓰지 마십시오. 저녁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6시 반에 가볍게 먹습니다. 수육에 나물. 그리고 7시에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 청소부가 밤에 일하려면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만 마셔야 합니다. 수육이 왜 좋으냐면요. 가공하지 않은 고기거든요. 아까 2위에서 말씀드렸죠?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독한 화학 물질이라고. 수육은 그냥 삶기만 한 거니까 안전합니다. 나물은 뭐든 좋습니다. 시금치든 콩나물이든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간식은요. 호두 한 줌하고 블루베리. 이걸 오후 3시 전에만 드시면 됩니다. 호두가 왜 좋으냐면요. 호두를 쪼개 보시면 생김새가 뇌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뇌 건강에 제일 좋은 견과류가 호두입니다. 블루베리는 뇌 속 쓰레기를 치우는 걸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를 오후 3시 전에 드시는 이유는요. 너무 늦게 먹으면 저녁 7시 금식에 방해가 되니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현미밥 꼭꼭 씹어 먹고, 점심에 고등어 두부 먹고, 저녁 6시 반에 가볍게 수육 나물 먹고, 7시에 숟가락 내려놓기. 간식은 호두 블루베리를 오후 3시 전에만. 이게 전부입니다.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께 이 식단을 알려드렸더니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쉬운 겁니다.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스팸 안 사도 되고, 믹스커피 안 사도 되고, 밤에 간식 안 사도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이겁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한결아, 내가 40년간 치매 환자를 봤는데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뭔지 아냐? 환자가 아들 얼굴 보고 웃으면서 묻는 거야.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때 아들 표정을 네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절대 밥물에 말아먹는 짓 못할 거야. 저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저도 해당되는 게 두 가지나 있었으니까요. 35년간 먹거리를 파헤쳐 온 제가 정작 제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그 식단대로. 그리고 진짜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위. 식후 믹스커피. 프림이 뇌 혈관에 기름때처럼 달라붙어서 뇌가 숨을 못 쉽니다. 블랙커피를 연하게 타서 드세요. 2위. 분홍 소시지, 스팸, 햄과 같은 가공육. 거기 들어있는 독한 화학물질이 뇌세포를 죽입니다. 밥도둑이 아니라 기억도둑입니다. 계란 장조림이나 수육으로 바꾸세요. 1위. 물에 만밥. 씹지 않으면 뇌에 피가 안 돌고 혈당이 치솟아서 뇌세포가 기절합니다. 김에 싸서라도 한 입에 20번 꼭꼭 씹으세요. 그리고 골든타임. 저녁 7시 이후로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밤에 뇌 청소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간식은 호두 한 줌, 블루베리를 오후 3시 전에만 드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빼기만 하면 됩니다. 안 사면 되니까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비싼 건강식품에 쓰지 마십시오. 제가 100만 원 들여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은 결과만 가져가세요. 부산의 최정자 할머니는 이제 며느리 이름을 안 헷갈리십니다. 인천의 박종만 할아버지는 은행 비밀번호를 다시 기억하십니다. 광주의 이수님 할머니는 가스불 끄는 걸 안 까먹으십니다. 수원의 한복순 할머니는 아침마다 머리가 맑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이 바꾼 건 딱 하나입니다. 먹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들어있으면 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줄 겁니다. 손주 이름, 자녀 얼굴, 함께한 추억, 이런 것들을 오래오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형제 자매한테 꼭 보내주세요.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뭘 드시는지 한 번만 여쭤보세요. 지금까지 100세 친구 박한결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감사합니다.